최대 수익이 어느 정도 나왔어요? 최대 한 달에? 수익은 순수익 4천만 원 정도 나왔고. 오, 4천만 원이요? 지금 수익은 네. 그거 보여주실 수 있나요? 매출이요? 네. 한 달에 쿠팡 지금 2,300 정도? 네네. 네. 제가 앵구님 수업을 듣고 솔직히 어떻게 생각했냐면 되게 온라인 판매가 쉽다고 생각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매출이나 이게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게 공급사에서 중단을 자꾸 시키더라고요. 네네. 근데 이제 공급사 이슈가 많이 생겼다라고 하시는 거 보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고은님만 안 되는 게 아니라 다 안 돼요. 약속 지키세요. 주기로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떼쓰면 안 되는 거예요. 자본주의에서는. 그러면 이렇게 하는 거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골목 스팜 시즌2 이어서 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오신 분은 누구신지 일단 소개부터 들어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고흐라고 합니다. 네, 닉네임은 고우고 저희 교육을 들으셨나요? 네, 제가 18기 오프라인 작년에 듣고 네. 지금까지 온라인 판매 계속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전에는 무슨 일 하셨어요? 그전에는 간호사로 좀 오랫동안 일하고, 근데 이제 아기를 낳으면서 휴직을 또 좀 오랫동안 하면서 간호사와 주부 생활을 하다가 이렇게 앵군님 만나서. 그러면 이제 교육 듣고 일은 잘하고 계세요? 매출은 사실 시즌 때가 제일 잘 나왔고, 네. 그 이후로는 사실 시즌만큼은 벌지는 못하는 상태. 시즌 얌생이? 네, 어쩌다 보니 최대 수익이 어느 정도 나왔어요? 최대 한 달에? 수익은 순수익 4천만 원 정도 나왔고. 오, 4천만 원이요? 네. 많이 버셨네? 시즌이니까. 근데 진짜 솔직히 많이 벌었다고 생각은 하진 않고. 네. 근데 알려주신 방법으로 4천만 원 번 건 솔직히 크게 벌었다는 생각은 저는. 지금 맞아요, 수익은 맞아요. 어떻게 되세요? 지금은 제가 4월 달에 계산했을 때 네. 3월 달 순수익이 1천만 원? 1천만 원 정도. 네네네. 그래도 완전히 많이 떨어지지 않고 버티고 있네요. 맞아요. 버티는 느낌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사실 마지막 오프라인 기수잖아요. 네네. 다시 그런 교육은 없을 것 같고 네, 저 행운이죠. 네. 그때 굉장히 열심히 하셨잖아요. 앞자리도 사수하고 노력을 하시고. 남편이 많이 도와줘가지고. 네. 지금 수익은 네. 그거 보여주실 수 있나요? 매출이요? 네. 한 달에 쿠팡 지금 2,300 정도? 네네네. 네. 수익률이 좀 높은 편이에요? 아무래도 가전제품 쪽이 수익률이 높고 단가 자체가 조금 있다 보니까 네. 광고비나 이런 거를 쓰더라도 네. 좀 마진이 높은 것 같아요. 몇 프로 정도 나와요? 30-40%? 네, 좋습니다. 지금부터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앵구님 수업을 듣고 솔직히 어떻게 생각했냐면 되게 온라인 판매가 쉽다고 생각했었어요. 초반에 수익이 나고 그쵸. 수익이 생각보다 이게 해주신 로직대로만 그대로 하면 되니까 그게 어떤 마인드였냐면 그런 수익 나는 알을 찾아서 그거를 하루에 하나씩만 팔면 이게 계속 쌓이고 쌓이다 보면 매출은 뭐 그냥 내가 맘먹게 달렸다라는 생각으로 계속 일을 하고 있었는데 네. 그렇게 해서 한 20개 정도 알을 막 이렇게 했었어요. 근데 이게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매출이나 이게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게 공급사에서 중단을 자꾸 시키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이거는 사실 제가 컨트롤할 수 있는 영역을 조금 벗어난 기분이 들어서 어떻게 하면 이거를 딛고 아까 목표한 그런 걸 갈 수 있는지 지금 네. 궁금해서. 지금 질문이 네. 그러니까 이제 내가 계속 늘려나가기만 하면 돈을 벌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네네. 사실 변수가 많이 생겨요. 그 중에는 공급사 이슈가 가장 좀 큰 폭이신 것 같고 네네. 제가 봤을 때 일단 여쭤볼게요. 고은님은 핸들링을 잘 하시나요? 누군가를? 핸들링이요? 네. 제가 아는 사람은 그래도 잘 맞출 수는 있다고 생각은 해요. 네. 근데 지시하는 방향으로까지 끌고 가려면 진짜 깊게 알면은 할 수는 있다고 생각은 해요. 정말 깊게 하는. 우리가 공급사랑 깊게 하는 사이가 아니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우리가 깊은 사이는 핸들링이라는 표현을 잘 안 써요. 그거는 조종 세뇌라는 표현을 쓰고요. 좀 네. 그리고 이제 조금 이제 우리의 이득 관계에 있어서 만나는 사람들을 업체 핸들링이 가능하냐 이런 거 하거든요. 그러니까 맞아요. 약간 내가 유리하게끔 이 자동차를 몰고 갈 수 있느냐를 네네네네. 핸들링이라고 하는 거죠. 네. 근데 이제 공급사 이슈가 많이 생겼다라고 하시는 거 보면 그게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는 우리 고은님만 안 되는 게 아니라 다 안 돼요. 왜냐면 내가 먼저 돈을 주고 사온 게 아니잖아요. 지금은 결혼을 하셨잖아요. 네. 근데 이제 결혼
결혼 전에 이제 우리가 누군가를 만나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랑 헤어질 때는 네. 내가 이 사람을 안 만나는 게 더 낫다 혹은 다른 사람이 더 낫다라는 판단이 들 때잖아요. 네. 그게 이제 맞아요. 인간관계나 공급사도 똑같거든요, 저는. 네. 그러니까 이 공급사가 나한테 물건을 주는 것보다 다른 데 물건을 주거나 내가 직접 하는 게 낫다라는 판단이 있거든요. 그럴 때 안 주는 거예요. 나한테 주는 게 본인한테 가장 큰 이득인데 끊진 않거든요. 그거를 내가 다 파악하고 그것까지도 들어주거나 그런 것들에 대한 거를 상대방이 아는 건 나도 다 알아야 되고 내가 아는 건 상대방이 몰라야 돼요. 그게 협상의 기본 원칙이거든요. 네네네. 내가 이기기 위해서는. 맞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굉장히 많이 좀 빠져 있을 거예요. 이런 분들의 특징은 뭐냐면 순수해요. 그러니까 주기로 했으면 줄 줄 알아요. 근데 아니에요. 보세요. 어릴 때 사귈 때 평생 너만 좋아하겠다라고 하잖아요. 네. 평생 나만 좋아하지 않더라고. 거짓말이더라고. 맞아요. 거짓말이에요. 나쁜 네. 나쁜 엑스. 그런 것처럼 공급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한번 잘해봅시다. 저는 무조건 여기에만 네. 다 하고 이럴 거예요. 근데 딴 데서 좀 더 비싸게 사간다. 바로 그냥. 근데 우리는 그걸 이해하잖아요. 자본주의니까. 그걸 염두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너무 뻔하지만 그냥 판매 권한만 가져오는 게 아니라 사버린 거죠. 소유권까지. 사입이나 아니면 이제 독소 조항을 계약서에 넣는 거죠. 그러면 네네. 유통에서 좀 센 사람들은 그런 거 무시하기도 하는데 그래도 그냥 구두로 계약한 것보다는 훨씬 나아요. 그리고 내가 사람을 좀 잘 파악해야 돼요. 거래처를 만났을 때 네. 이게 그렇거든요. 이제 제가 계속 협업을 함께 하는 분들은 제가 어떤 타이밍에 손해볼 때가 있고 어떨 땐 그들이 손해볼 때가 있어요. 근데도 그거를 무던히 진행할 사람들이 계속 같이 갈 수 있는 거예요. 절대 5대5로 계속 갈 수는 없어요. 공급사랑도. 공급사도 자기가 듣는 얘기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맞아요. 이제 뭐가 잘 팔리면 네가 할 수도 있는데 이거 좋은 건데 왜 그렇게 줍니까?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럴 때 이제 본인이 좀 양보를 할 때가 있고 네. 그런 걸 드러내서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안 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그걸 끊을 가능성이 또 높은 거죠.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람을 이제 컨트롤하려면 그런 걸 내가 먼저 나가서 이제 얘기를 좀 하고 우리가 어차피 이용하는 거잖아요, 그들을. 네, 맞아요. 그런 것들을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저는 이제 강의 때도 얘기하지만 소비자를 설득하고 공급처를 설득하고 이 두 가지가 우리가 하는 일인데 소비자는 계속 맨날 노력을 해요. 물길도 하고 이제 또 판매 페이지도 바꾸고 막 이러는데 공급사는 그냥 한 번 공급받으면 끝인 줄 알아. 사실은 5대5로 계속 신경 써야 돼요. 신경 거의 안 쓰셨잖아요. 맞아요. 그냥 뭐 해주세요. 약속 지키세요. 주기로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떼쓰면 안 되는 거예요. 자본주의에서는. 그러면 이렇게 하는 거죠. 만약에 그 사람이 공급을 끊으려고 하는데 제가 그럼 공급가 2배로 올려드릴게요. 안 끊어요. 끊으라고 해도 안 끊어요. 그러면. 맞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득관계라는 걸 생각하고 항상 그걸 염두하셔야 돼요. 그리고 소비자는 저도 소비자니까 소비자는 간사하잖아요. 조금 이득이 있으면 옆에 사잖아요. 솔직히 맞아요. 충성심 있습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당연히 공급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의리가 있고 충성심이 있고 이런 데는 거의 없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내가 염두하고 사실 그런 거를 지금 몇 번 겪으셨을 거예요. 네. 한 번이 아니라 몇 번 겪고 그거는 네. 내가 부족해서 그리고 날 성장하라고 이렇게 해주는구나. 만약 계속 공급하면 내가 이 부분에 영향을 키우지 않을 텐데 이거는 나를 성장 키워주는 NPC다 라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는 그러면 내가 근데 이거를 또 너무 이제 단편적으로 나 스트레스 받아 사입해야지 이거는 좀 얄팍해요. 그러니까 이제 왜 그러셨어요? 왜냐면 다음 질문. 그래요? 해결 방안이긴 해요. 네. 근데 이런 거죠. 이제 위탁으로도 계속 설득해가지고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관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엠타트업 중에서 상위에 있는 분들은 네. 브랜드로 찍어줘요. 패키징에서. 자기들이 그쵸, 투자해서. 그쵸. 왜냐면 너무 잘 파니까. 그럼 자기 투자 안 하고도 계속 그게 가능해요. 근데 이제 그게 안 되는 분들은 아이씨 기분 나빠. 나도 돈 좀 모았다 이거야. 그럼 내가 산다 이거야.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안 팔리면. 그게 안 팔리면 고스란히 내가 떠안아야 돼요. 근데 그거를 사람 성향에 따라서 나는 이제 배수지진이야. 나는 그냥 무조건 사면 무조건 팔아야 돼. 이런 저 같은 성향의 사람은 질러도 돼요. 근데 그럴 때 마음이 계속 안 좋고 우울해지고 이런 사람은 그렇게 이제 충동 사입 같은 거는 안 좋을 수 있어요. 그게 내가 무조건 100% 될 것 같고 오히려 내가 사입 안 하면 이건 얻을 수가 없고 위탁이 무조건 안 되면 그 선택이 맞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나 이거 너무 귀찮고 피곤하다. 도피성 사입. 이거는 짜증난다. 자꾸 이제 공급 중단되니까 짜증난다 라고 해서 하는 사입은 결과가 좋지 않을 가능성도 높은 거죠. 그래요. 내 심리가 더 중요해요. 모든 거를 다 봤더니 내가 사입하는 방법밖에 없어서 나는 잘 팔 수 있으니까 하는 거면 오케이. 근데 그게 아니라 자꾸 왜 이렇게 귀찮게 해? 사버리지 이거는 조금 안 좋은 방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공급사 이슈라고 생각 안 하고요. 네. 숨을 쉬듯이 자연스러운 일. 자연스러운 일. 맞아요. 네, 맞아요. 그들이 오히려 저는 그들이 손해를 보면서 나한테 계속 물건을 주면요 무서워요. 왜 나 좋아하나? 저 남자분인데 나 좋아하나? 근데 특히나 여자분들, 어린 여자분들 그런 경우가 좀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더 잘해주려고 하고 이러고 미팅 자꾸 계속 하려고 하고 네네. 그게 괜히 추근덕거리는 그런 사람들이 좀 있어요. 부모님도 이제 여자분이시니까 그런 거를 가늠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분리 못하면 휘둘리니까
맞아요. 휘둘리고 있어요. 되게 무슨 감정 싸움을 하려는 공급사들도 좀 있어요. 괜히 기싸움 하려고 하고 괜히 자기 맞아요, 말 맞아요, 안 들으면 맞아요. 괜히 맞아요, 막 삐지는 맞아요. 것처럼 맞아요, 하고 맞아요. 그런 것들 다 배제하고 그냥 딱 명확하게 내가 얻을 것만 얻어야 되는 그런 게 좀 필요하죠. 그런 것들을 잘 판단하고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공급사 이슈는 이제 이렇게 미션을 스스로한테 거는 거예요. 내가 지금부터 이 상대 공급사를 나한테 이득이 되든 안 되든 이끌어 나가지 못하면 난 실패한 거다. 돈을 많이 벌든 적게 벌든. 인간은 다루는 방식이 다 다르거든요. 성향에 따라서. 이런 사람은 이렇게 저런 사람은 저렇게. 그래서 내가 최대한 한번 그 역량을 키우는 걸로 노력을 하는 거예요. 조금 그걸 트레이닝 하셔야 돼요. 아니면 너무 관계가 끈끈하게 못 갈 가능성이 높아요. 맞는 것 같아요. 이게 매입 단가가 좀 비싸서 마진이 적은 지금 물건들만 남았거든요. 마진 많은 것들은 지금 다 끊겨가지고 그들도 유혹이 많아서 그래요. 다른 쪽에서 네. 더 비싸게 하고 싶다라고 한다거나 뭐 이런 경우가 있으니까 이해는 해요. 네, 이해는 해요. 우리가 공급사여도 우리도 그렇게 할 거잖아요. 그렇죠. 좀 더 이해는 비싸게 해요. 내 거를 내 알을 팔아주는 사람한테 주고 싶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위탁 구조를 오래 끌고 가는 사람들이 네. 그거에 대한 책임을 소비자한테 많이 넘기죠. 가격을 많이 높여서 네. 공급사도 충분히 이득 주고 아. 자기도 이득 보고 그런 식으로 많이 하죠. 그래서 외부에서는 엠타도 왜 이렇게 비싸게 파냐라고 하는데 네. 공급사랑 상생을 위해서 하는 것도 있죠. 그래서 저는 공급사도 떼쓰지 않고 내가 네. 컨트롤하고 성장해 나가는 걸로 그쪽으로 태도를 잡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플랫폼에 휘둘리기보다는 내가 뭔가 좀 하나를 갖고 있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으로 저는 유튜브를 시작을 해서 그걸 통해서 수익을 내는 구조로 가는 게 맞다라고 판단을 한 상태예요. 네. 그래서 유튜브를 시작을 하게 됐고 조금씩 판매가 되고 있어요. 조금씩. 그래서 이런 부분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너무 좋죠. 아, 아니 근데 네? 그 교육 당시에도 유튜브 꼭 하자고 했잖아요, 제가. 네네네네. 저는 플랫폼에 대한 편견이 없어요. 플랫폼은 그냥 사람이 모여 있는 거예요. 그냥 사람들이 이제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는데 우리가 만약에 지금 밖에 나가는데 사람들이 막 50명 모여 있어요. 그럼 그 사람들 특징 파악하고 편의점 가서 이런 거 사서 이 사람들 팔아야겠다. 이게 그냥 플랫폼에 대한 개념이에요. 근데 이제 요즘에 플랫폼 이제 트래픽이 높아지는 데가 뭐 쿠팡, 당근, 유튜브 이런 데잖아요. 네네네네네. 유튜브가 계속 저는 더 못 늘어날 거라 생각하는데 더 트래픽이 늘어나고 체류 시간이 늘어나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유튜브는 무조건 저는 시도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성과를 내는 거는 이제 센스의 영역과 운의 영역이니까 네. 그거를 이제 장담하진 못하는데 저는 계속 2달에 한 번씩 새로운 시도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유튜브로. 네네네네. 근데 지금 이미 하고 계시고 판매를 보였다는 거는 너무 잘한 거죠. 너무 잘하고 이제 앞으로 가능성도 너무 잘 올라갈 거고 그래서 그렇게 계속 됐으면 좋겠다라고 일단은 생각을 하고 저는 그거에 에너지를 좀 더 쓰셔도 좋을 것 같고 다만 내가 할 때 네. 내 색깔이 좀 남들과 달라져 있어야 되긴 하죠. 네네. 그런 게 있나요, 우리한테? 저만의 핵심 네. 그게 있냐고요, 제 네. 유튜브에. 아무래도 유튜브는 좀 사람들이 정보를 찾고 네. 뭔가 접촉 지점이 좀 넓고 좀 쉬는 시간에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거든요. 그런 네. 사람들이 들어온다고 맞아요. 생각했을 때 가장 만만한 게 뭘까? 그리고 해결이 절대 되지 않는 것들. 네. 그게 좀 다이어트라고 생각을 아. 했어요. 네, 그래서 다이어트에 대한 그쪽으로 했는데 거기 약간 스토리텔링을 조금 넣었어요. 근데 이게 한번 나중에 봐주시면 좋겠지만 네네. 네, 이게 관여도가 맞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만약에 제가 지금 다이어트 유튜브를 한다고 하면 네네네. 저는 부위별로 하고 싶어요. 제가 여자면 네, 저는 여기만 한다거나 네. 허벅지만 한다거나 그래서 이제 뭐 그 유튜브명을 벅지벅지 이런 걸로 하는 거죠. 허벅지. 나는 딴 거 다 필요 없어. 허벅지만 얇아지려고 네. 1년 동안 내가 한 모든 시도를 올릴 거야. 근데 우리나라 여자분들이 대부분 하체 비만이 많아요. 그러면 그거를 구독하고 볼 거란 거죠. 근데 이제 이미 헬스나 그 다이어트 쪽에 대형 유튜버들이 많잖아요. 근데 맞아요. 우리가 이제 제품 팔 때도 똑같이 타겟 쪼개는 것처럼 맞아요. 쪼개는 거예요, 부위별로. 그냥 종아리일 수도 있고 네, 종아리면 맞아요. 아리아리 뭐 해가지고 또 종아리. 네, 유튜브 만들고 그리고 실제로 내가 그 부위가 이뻐지면 좋잖아요. 그에 대한 다양한 시도를 하고 네네네. 보여주고 그걸로 또 내가 물기를 당길 수 있고 다이어트는 사실은 종교 같습니다. 종교랑 맞아요. 비슷해요. 이게 이제 공부를 하면 시험을 잘 보고 네. 자본주의에 맞게 노력을 잘하면 돈을 잘 법니다. 맞아요. 그리고 밥을 안 먹으면 살이 빠져요. 근데 왜 밥을 안 먹지 않고 빼려는 방법들이 이렇게 나오냐고. 그러니까 그 식욕과 예뻐지고 싶은 그 애정 욕구가 충돌하는 맞아요,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이 충돌은 그 역사적으로 타협이 된 적이 없으니까 계속 컨텐츠가 발생되는 거예요, 다이어트는. 그래서 저는 그쪽으로 잡으신 것도 너무 잘하셨고 아, 다행이다. 왜냐면 고갈되지 않잖아요. 다만 컨텐츠의 지속력이 필요해요. 내가 무슨 컨텐츠 찍어야 되지 이런 거는 안 좋은 아. 유튜브거든요. 그래서 저희 그 앵글리스트를 운영하는 것도 그 창업 쪽도 보면 네. 끊임없이 1년 이상 얘기할 수 있는 컨텐츠를 만든 사람이 없잖아요. 맞아요, 없어요. 저도 많이 인터뷰 봐서 찍잖아요. 알아요. 제가 많이 봐서. 아, 그래요?
대부분 인터뷰로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나마 계속 할 말이 있긴 해요. 근데 어느 정도까지 얘기해야 사람들이 기분 나쁘지 않고 생활이 바뀔까, 좀 더 좋아질까를 저는 항상 고민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컨텐츠 고갈이 되지 않을 쪽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요즘에 사람들이 가장 뭐 많이 생각하는 게 여자분들은 엉덩이, 심으뜸 씨가 엉덩이로 네네, 그렇게 맞아요. 포지셔닝 됐잖아요. 그런 것처럼 허벅지, 종아리, 팔뚝살, 그리고 저는 승모근도 괜찮을 것 같아요. 승모. 나가서 그 고가의 필라테스나 체형 교정 같은 거 받는 것보다는 싸니까 저는 그런 게 아직도 유튜브에 되게 많이 남아있다고 생각해요. 물론 그거에서 이제 더 좋은 거는 뭐 예쁘고 잘생긴 사람이 한다거나 이런 플러스 요소도 있겠지만 컨셉 자체가 되게 중요하니까 그렇게 해서 그 굉장히 저는 좋은 쪽으로 지금 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가정주부가 애들을 보면서 이렇게 매출을 낸다는 게 쉽지 않다는 쉽지 거를 제가 진짜 너무너무 많이 느끼고 있어요. 아이가 좀 컸잖아요. 아이가 컸지만 지금 첫째가 10살이고 둘째가 6살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엄마가 집에 있는 거랑 그게 없는 거랑은 아이 달라. 뭐 애들도 이렇게 엄마 안 나가서 좋다 뭐 이제 이런 얘기를 또 해버리면 또 마음이 약해지고 이러더라고요. 마음이 아파. 근데 이제 또 매출을 벌어야 이제 애들을 키울 때 또 도움이 되는 걸 아니까 이게 좀 어떻게 보면은 내 시간을 애들 보는데 써버리면서 매출이 줄어드는 느낌은 사실 확실히 받기는 받아요. 어쩔 수 없죠. 네. 이제 절대 시간이 필요하니까. 네, 그래서 이 중간 찾는 거를 아직도 답을 못 내렸어요. 예전에 오프라인 강의 때도 계속 물어봤는데 맞아. 제가 지금 아직도 답을 못 찾은 상태예요. 근데 애초에 답이 있을까요, 이게? 답 없지 않나요, 이거는? 그러니까 내가 왜 그러냐면 심리적으로 내가 이쪽으로 한 60% 왔어요. 40% 왔어요. 그래서 수익은 괜찮은데 20%에 대해서 아이들을 좀 더 못 챙긴 것 같아서 미안해. 그리고 내가 이쪽으로 좀 생겼는데 매출이 좀 떨어져. 근데 그것 때문에 떨어진 걸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맞아요. 뭔가 내가 여기 와서 이런가 보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계속 갈팡질팡 하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이럴 때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한다는 제 그 법칙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어차피 이 가정을 내팽겨칠 수 없잖아요. 그럼 이 가정에 대한 최소치를 정해놔야 돼요. 일에 대한 최소치가 아니라 가정에 대한. 내가 더 이상 죄책감 느끼지 않고 아이들과 추억도 보낼 수 있고 아이들을 망가뜨리지 않을 정도의 최소한. 그리고 그 외에는 이 일쪽에 일단은 쏟은 다음에 결국에 우리가 평생 일하려고 지금 이러는 게 아니잖아요. 자본을 쌓아나가서 자본을 버는 것까지 가고 싶은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30억까지 모으는 데까지는 나를 위해서도 아이를 위해서도 조금은 최소치를 하고 나서 나머지는 좀 쏟았으면 좋겠어요. 집중해서. 이게 어느 정도로 불리한 입장이냐면 아이를 안 키우고 혼자 있는 사람에 비해서 우리는 아마 40% 정도 에너지밖에 못 쓸 거예요. 맥스로 쓴다고 해도. 여기 머리 한 켠에 계속 있거든요, 아이들이. 그리고 변수가 생기잖아. 아프다거나 다친다거나 뭐 누구랑 싸웠다거나 이러면 내가 관여도를 높일 수밖에 없어. 그거를 규정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제 주부분들이 가사도 하시고 육아도 하시면서 우리 쪽에 돈 버는 거는 초능력자들이라고 생각해요. 너무 존경스러워요. 저면요 그렇게까지 못해요. 저는 이제 분산됐을 때 제가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떨어지거든요, 에너지가. 그래서 저는 몰입했을 때 그게 확 커져요. 그러니까 분산했을 때 각각에서 1씩 결과가 나올 수 있다면 저는 한 가지에 몰빵하면 거의 50까지 나올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지금 되게 잘하고 계신 거라고 생각해요. 만약에 다른 분들을 비교할 필요도 없지만 내가 온전히 그냥 신경을 쓸 수 있었으면 아마 여기에 공 하나 더 붙었을 거예요, 수익에. 총량이 그렇게 낮지 않은 분들이에요. 주부분들인데 성과 내는 분들은. 굉장히 똑똑하고. 그러면 내가 여기서 자꾸 이쪽으로 가면 미안하고 이쪽으로 가면 죄책감 갖고 이럴 필요 없이 야, 그래. 내가 주어진 환경이 이건데 내가 선택한 삶이 이건데 여기서 최대의 결과치만 내보자. 재밌다. 이런 제약을 주어진 게. 그렇게 하는 거죠. 참 좋은 점도 있어요. 이제 애들이 같이 있다 보니까 포기는 절대 못 하거든요. 당연하죠. 그래서 사실 아까 얘기하신 왜 포기하지는 조금 이상하긴 해요. 제 기준으로는. 그게 짐인 것 같지만 짐이 아니라 힘이에요. 원래. 맞아요. 동력이에요. 맞아요. 아니면 우리 금방 아예 텐션 떨어졌을걸요? 하다가 그냥 뭐 조금만 문제 있어도 그냥 아예 그만할래 이렇게 되고. 그리고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아이의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 평소에 같이 노는 것도 좋지만 저는 여행을 같이 가는 게 제 평생 기억에 되게 많이 남더라고요. 제가 몇 번 안 가서 그런지 저는 자연농원 갔던 거. 귀여워. 자연농원. 근데 그거랑 설악산 한 번 갔던 거 2번 정도가 아직도 되게 기억에 많이 남고 그래요. 그래서 반성했습니다. 네, 여행 그래서 너무 이제 안 갔어. 네네 그게 맨날 같이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이들한테는 그게 되게 평생의 기억에 남는 선물 같은 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것들을 해주시면 이제 이렇게 능력 있는 엄마가 어디 있어요? 슈퍼엄마예요, 슈퍼엄마. 그렇게 얘기해 주시면 좀 안심이 되네요. 진짜. 그리고 제가 여쭤볼게요. 네. 지금 다 없어졌어요. 지금 판매하는 거 다 없어졌어요. 네. 그래도 지금 컴퓨터 한 대만 주어주면 얼마까지는 벌 수 있어요? 저는 이제 로직을 아니까 천은 벌 것 같죠. 이게 너무 멋있는다는 거죠. 이게 너무 실력이고 사실 모든 엄마들이 불안해하고 경력 단절되고 이런 게 내가 다시 나갔을 때 한 달에 300을 못 벌 것 같아서 되게 힘들어 하시는 거예요.
사실 아이들도 그리고 돈을 버는 엄마를 좋아해요. 나한테 좀 아이폰도 뚝뚝뚝딱 사줄 수 있고 뭐 아이들은 노골적이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비교도 더 많이 하고 거침없더라고요. 아 욕을 해야 사달라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사실 부모가 아이한테 못 해주고 싶은 맞네요. 부모가 누가 있겠어요. 그런 걸 물질적으로도 마음적으로도 풍족하게 해주시는 고은님이라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도 더 그러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될 것 같아요. 네, 오늘 기점으로. 네, 지금까지도 잘해오셨고 앞으로도 잘하실 거라고 믿어요. 네, 자신감이 막 올라가네요. 이렇게 올라가요? 얘기해 주시니까. 네. 아, 저 근데 솔직하게만 얘기하니까 만약에 진짜로 그런 거 없이 되게 여유로운 상황인데 뭐 자기가 막 그런 아쉬운 소리 하면 저는 오히려 혼내죠. 왜 쓸데없는 생각하냐 이러네. 근데 지금은 충분히 잘하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자신감 가지고 올라가시는 게 도움될 거라 생각합니다. 너무 좋네요. 방향을 어쨌든 확인하는 저는 시간을 네. 가졌거든요. 네. 그래도 방향이 틀리지는 않았다는 느낌은 지금 받았어요. 좋아요. 수정해야 될 건 많지만. 네. 지금은 자본주의 계급도에서 위치가 어떻게 돼요? 그게 제가 2등. 노예 2? 네. 그럼 언제 자유인 될 거예요? 제가 지금 애들 대학교 갈 때 자유인 계획 중에 있거든요. 10년? 10년 남았어요. 네. 와, 10년이면 진짜 10년을 딱 압축해서 넣어야겠네요. 그럼 앞으로 그 자유로 향하는 데까지 멈추지 말고 계속 또 하셨으면 좋겠고, 저야 이제 계속 교육이 끝나도 연결돼 있는 느낌을 받잖아요. 네네네네네. 계속 글을 통해서 또 맞아요. 이제 뭔가를 통해서 계속 연결돼서 같이 성장하는 고은님이 됐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너무 응원합니다. 아,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